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자, 오늘은 성명학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성명학에 보면 이제 우리가 소리오행이라는 게 있어요. 소리오행에 보면 물론 성명학에는 소리오행, 사문오행, 수리오행, 자원오행 이런 기법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소리오행에 우리가 우리 자음 편제라고 얘기하죠. 초성에 많이 쓰니까, 그죠? 이 자음 편제가 있는데요. 제가 이 부분에 관해서 여러분들한테 수업을 1시간 좀 한번 해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나라에 있는 자음을 사용하는 분들이 똑같이 사용하면 참 좋은데요. 이 자음 부분을 분리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어떤 부분은 이게 옳다, 어떤 부분은 이게 옳다, 막 이래갖고, 그죠? 막 서로 이렇게 다투고 있어요. 그런데 참, 제가 지금부터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오행학을 공부하는 공부하는 태도는 어떤 거냐면요. 학이잖아요. 배우고 익히잖아, 그죠? 예를 들어서 의사들이 세미나를 왜 합니까? 우리 오행학을 하는 분들도 서로 간에 교류를 해야 돼요. 또, 내가 잘못된 것들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어떤 이론이라는 건요, 항상 수정이 돼 나가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만 옳다라고 죽어라고 내 것만 옳아 이렇게 하면요, 그 사람은 그냥 계속 동굴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냥 편협해지는 거죠. 우리나라에 있는 이 사주학을 또는 소리학, 성명학을 다루는 분들이 딱 두 반 정도로 해서 이것 때문에 싸우고 있어요. 제가 거기에 관해서 이번 시간에 명쾌하게 정의를 내드릴게요. 자, 보세요. 목은 기억입니다. 아음이에요. 어금니에서 나는 소리, 기억을 우리는 목이라고 합니다. 화는 니은, 디귿, 리을, 티귿인데요. 이건 설음이에요. 혓바닥을 움직여야지만 소리가 나요. 그래서 설음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변함이 없어요. 다 똑같아요. 자, 금도 실지, 처서로 치음입니다. 똑같습니다. 변함이 없어요. 이빨이 부딪혀야지만 이 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토를 어떤 분들은 이응이응이라고 하고 어떤 분들은 미음, 비읍, 피읍이라고 얘기를 해요. 또 수를 어떤 분들은 미음, 비읍, 피읍이라고 하고 어떤 분들은 이응이응이라고 얘기해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한번 찾아보세요. 바뀌었죠, 토와 수가, 그죠? 어떤 분들은 토를 후음이라고 하고 어떤 분들은 토를 수음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왜? 이유가 이것입니다. 이 학설을 어디에서부터 차용해서 쓰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들은 얘기를 달리하고 있는 거예요. 자, 봅시다. 앞에 있는 부분은 어디에 나와 있는 내용이냐면요, 동의보감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뒤에 있는 부분은 어디에 나와 있는 내용이냐면요, 훈민정음 해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훈민정음 해례에서부터 자음 또는 한글이 기초된 건 맞죠? 또 동의보감은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가장 뛰어난 의학서적 맞아요. 자, 그렇다면 어떤 거 사용해야 될까요? 제가 지금부터 그 이유를 두 가지로 구분해서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대적인 배경입니다. 세상의 모든 학설은요, 항상 앞에 학설을 수정해서 뒤에 학설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천동설과 지동설이 그랬고요. 만륜력의 법칙과 상대성 원리가 그랬고요. 세상에 있는 모든 법칙은 다 앞에 것들에 수정이 돼서 뒤에 법칙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앞에 법칙을 만든 분들은 그 당시에는 그게 옳았고 그게 맞다라고 판단을 해서 만들었지만 뒤에 분들이 여러 번 계속 반복하고 실행해서 움직여가다 보니까 앞에 부분들에서 뭔가가 잘못된 것들이 발견되었겠죠. 그래서 새로운 것이 만들어진 거죠. 예를 들어 자동차로 쳐도, 그죠? 옛날에 자동차는 그냥 바퀴로 굴러가는 정도였죠. 그런데 요즘 별의별 기능들이 다 있죠. 휴대폰 같은 경우도요, 옛날에는 이만한 무기 같은 거 들고 다녔죠. 그런데 지금은 아주 멋지죠. 사진도 돼요. 제가 TV에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90년대 초반에는 그런 소리를 했대요. 과연 나중에 휴대폰에서 TV도 나오고 사진도 찍고 할 수 있을까?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게 시대적인 겁니다. 앞의 시대 거와 뒤의 시대의 차이인 겁니다. 자, 시대적인 배경으로 보면 훈민정음 해례는 언제 겁니까? 조선 4대왕 세종대왕님께서 만드신 거죠. 물론 세종대왕님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분이시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분 중에 한 분이시죠. 또 동의보감을 만든 허준 선생님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의학설을 집필하신 분이니까 가장 뛰어나신 분 중에 한 분이에요. 두 분 다 아주 위대한 이론이라는 건 이견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자, 미음, 비읍, 피읍을 쓴 이 앞부분은 훈민정음 해례, 언제? 조선시대 4대 세종대왕 때 만든 이론입니다. 이 동의보감은 언제? 조선 중기 임진왜란이 끝나고
허준 선생님이 집필하신 동의보감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연 허준 선생님이 훈민정음 해례 이렇게 기록된 거를 모르고 동의보감에 그렇게 썼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겠죠. 허준 선생님이 판단하시기에 앞에 부분들에 해례 부분들에 다른 부분은 다 맞고 옳았지만 후음과 수능 부분에서는 틀리더라는 거죠. 수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썼다라는 거죠. 시대적인 배경이 그런 거잖아요. 마치 시대적인 배경을 역행하는 그런 것들은 옳지 않은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음으로 우리 학설적인 이론입니다. 학설적인 이론인데요. 이 토의 소리는 후음이에요. 후음. 또 수의 소리는 순음인데요. 이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요. 동의보감 내경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럼 동의보감 내경이라는 게 과연 어떤 것인가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대한민국의 현재 모든 철학원, 모든 오행학을, 모든 사주학을 공부하는 모든 사람들이 목은 동쪽이고 화는 남쪽이고 뭐 금은 서쪽이고 수는 북쪽이고 토는 가운데를 말하고 목은 어질물 말하고 화는 열정을 말하고 그 다음에 목은 뭐 간을 말하고 화는 심장을 말하고 토는 위장을 말하고 금은 폐를 말하고 수는 신장을 말하고 목은 용을 말하고 뭐 화는 뭐를 주작을 말하고 뭐 모든 배속 있잖아, 그죠? 그 모든 배속은 어디에서 우리가 가지고 와서 사용하냐면요. 동의보감 내경에서 그대로 차용해서 와서 쓰고 있어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동의보감 내경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차용해 와서 쓰고 있으면서 자음모음만 훈민정음 거를 나는 써야 된다라고 빡빡 우기는 분들은 동의보감 자체를 부정하는 분들이죠. 그러니까 이론적인 것들을 보더라도 동의보감의 것을 쓰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두 이론이 시대가 바뀌었다든가 이렇게 됐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도 이 해례 부분에 손을 들어줬겠죠. 그렇지만 시대적인 배경은 항상 그래요. 앞에 것을 수정해서 뒤에 것을 만드는 겁니다. 사주학을 하는 분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요. 자기 것만 옳은 겁니다. 남의 얘기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비록 이런 학설을 가지고 있다고 치고, 그죠? 내가 이런 것들을 배웠다 치더라도, 만약에 그 스승이 틀렸으면 어떡할 겁니까? 남의 이론을 보고, 그죠? 아, 저것은 옳은 것 같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공부해보고, 다시 한번 공부해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주학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내 학설만 알아야 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학설들에 관해서 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느 학설이 잘못됐다, 어느 학설이 맞다, 이런 것들을 판단하실 수 있는 판단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누누이 얘기했습니다만 대한민국에서 있는 이 철학원 원장님들이나 그 다음에 사주학을 하는 사람들 같이 정말 노력 안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제발 좀 이치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한 걸음만 물러나서 시대적인 배경을 본다 그러면 동의보감의 것을 쓰며 사용하는 게 맞죠. 왜? 여러분들 전부 모든 오행 배속을 동의보감 것을 쓰고 있잖아요. 물론 세종대왕 위대하신 분입니다. 저도 세상 가장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이고요. 뛰어나신 분입니다. 그렇지만 그분이 모든 것은 옳은 건 아닙니다. 실수하실 수도 있었겠죠. 오류를 범하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거를 수정해서 다시 개편해내서 다시 재발간한 게 동의보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발 이제 이런 거 갖고 다투지 마세요. 그래야지만 우리나라의 선명학 또는 사주학이 바로 섭니다. 여러분들 절대 점쟁이 소리 듣지 않게 됩니다. 학자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학문을 하는 사람들은요, 항상 남의 것들도 공부를 하고 남과 교류를 하고 그렇게 해야지만 됩니다. 자, 오늘 자음에 관해서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해봤는데요. 수고 많으셨고요. 제발 좀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